네, 안녕하십니까. 권쌤의 거꾸로 교실. 이번 시간은 육지가 넓고 인구가 많은 북반구 중에서 마지막 시간이죠. 북아메리카와 북극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북극권 하니까 뭐 무술 이론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북극 지역에 있는 그 지역 근처를 북극권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북아메리카부터 보겠습니다. 교과서 내용은 64쪽에서부터 66쪽 내용까지니까 교과서 먼저 읽어보시고 꼭 거꾸로 교실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64쪽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 서쪽으로는 뭐가 위치하냐? 바로 태평양이 위치를 하고 있죠. 북아메리카 지역의 서쪽에는 태평양이 위치를 하고 있고 동쪽에는 대서양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바로 북극해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남쪽으로는 남아메리카 대륙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섬인데 섬축은 너무 크죠. 그래서 대륙이라고 칩니다. 북아메리카 대륙이고요. 일단 자연환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연환경을 살펴보면은 지도에서 서쪽을 보겠습니다. 서쪽은 굉장히 갈색이에요. 그쵸? 굉장히 갈색입니다. 바로 뭐가 위치를 하고 있냐? 로키 산맥이 위치를 하고 있어요. 로키 산맥. 굉장히 긴 산맥이에요. 태백 산맥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길고 높은 산맥이 되겠습니다. 캐나다 쪽에서부터 미국 멕시코 지역까지 쭉 이어지는 로키 산맥이 서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쪽을 살펴보면은 지도를 잘 살펴보세요. 약간 파란색이 많이 보이죠. 초록색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오랜 세월 동안 깎여 낮아진 산지가 위치를 하고 있다. 뭐 일종의 평야가 되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동쪽에 오대호가 있습니다. 오대호. 뭐 이대호랑 관련 있는 건 아니고요. 오대호라고 동쪽에 보면은 그 호수가 있어요. 슈피리어호, 미시간호, 휴런호, 몬타리오 이런 5개의 호수가 있는데 이걸 합쳐서 5개의 호수다. 그래서 5대호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호수네 그러겠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근방의 지역에 물을 공급하고 있는 굉장히 큰 호수가 되겠다. 그래서 동쪽엔 5대호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수자원이에요. 자, 그리고 중앙을 보면은 중앙평원이 있습니다. 중앙에는 중앙평원이 있어요. 중앙평원.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넓게 밀과 옥수수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뭐 이렇게 감당 못할 정도로 굉장히 넓은 평원이라 기계, 뭐 헬리콥터 타고 막 비행기 타고 농약 뿌리고 이런 동네예요. 장난 아니죠? 그리고 남쪽에 보면 멕시코가 위치를 하고 있죠. 멕시코가 위치한 지역에는 중앙아메리카 지역의 높은 산맥들과 연결된 고산지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멕시코 공원이죠. 멕시코 공원이 되겠습니다. 자, 자연환경 중에서 지형은 요러하고요. 자, 기후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형이었고요. 여기는 기후가 되겠습니다. 기후를 한번 볼까요? 북아메리카 지역이라고 해봐야 나라 꼴랑 3개 있습니다. 바로 캐나다, 그리고 미국, 그리고 멕시코가 3나라가 있는데요. 캐나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냉대랑 한대 기후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추워요. 냉대가 추운 거예요? 한대가 추운 거예요? 한대가 더 추운 거죠.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점점 기후는 온화해진다. 그래서 미국 같은 지역은 대부분 온대 기후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뭐 워낙 미국이 넓으니까 뭐 약간의 냉대 기후, 뭐 약간의 열대 기후는 속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온대 기후에 속해요. 살기 좋죠. 자, 그리고 멕시코 지역, 중앙 아메리카 지역은 열대 기후와 열대 기후와 건조 기후가 나타난다.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건조 기후, 그리고 적도 근처이기 때문에 열대 기후 나타납니다. 살기 안 좋아요. 기후만 놓고 따지면 그렇다는 거죠. 자, 자연환경이었고요. 자, 인문환경 보겠습니다. 산업을 살펴보면요. 북아메리카 지역 같은 경우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땅이 좋죠. 그리고 풍부한 5대5 연안과 같은 풍부한 수자원이 있고 과학적인 그런 기술과 기계들을 이용해서 세계적인 농산물 생산 지역으로 발전을 했다. 세계적인 농산물 생산 지역입니다. 좀 이걸 구분해서 살펴보면요. 뭐 캐나다, 미국 같은 경우가 세계적인 농작물 생산 지역이고요. 좀 나눠서 살펴보면은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원이 많이 매장이 돼 있어요.
뭐 특히 석유 같은 거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나무들도 굉장히 좋은 재질의 나무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광물이나 목재를 수출하는 그런 수출 산업이 되게 발달해 있습니다. 캐나다는 선진국인데 선진국 치고는 이런 자원들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선진국이니까 또 통신 기술이라든지 서비스업 같은 것이 굉장히 발달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원도 많고 땅도 넓고 사람도 많고 굉장히 훌륭한 자원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풍부한 자원들을 바탕으로 해서 기계라든지 뭐 정보통신 그리고 특히 항공우주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여러분 나사라고 들어봤나요? 집에 있는 나사 말고 미국 항공우주국이라고 해서 이런 우주 산업들을 총괄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다. 뭐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뭐 농업부터 안 발달해 있는 산업이 없습니다. 미국이 괜히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이 아니죠. 자, 그리고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막 성진국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원 위주의 자원이라든지 관광산업 위주가 발달이 돼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광산업 뭐 보러 갈까요? 마야 문명 보러 갑니다. 여기. 자, 그리고 이거 옛날에 한번 설명을 했는데요. 나프타 무슨 뭐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북미 자유 무역 협정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북미 나라 꼴랑 3개 있어요. 캐나다, 미국, 멕시코입니다. 캐나다, 미국, 멕시코가 서로 경제 교류를 자유롭게 하자라는 뜻에서 이런 연합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자본의 기술, 미국의 자본과 기술, 캐나다의 자원, 멕시코의 노동력이 결합된 거대한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거대한 경제 공동체다. 왜? 인구도 엄청 많고 이 세 나라 합치면 대륙이 하나예요. 땅도 굉장히 넓고 캐나다 자원 많죠. 미국의 자본 많죠. 기술력 있죠. 이게 합쳐지니까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낸다 이겁니다. 네, 나프타까지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문화는 사실 뭐 특별한 내용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지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위주로 포인트만 좀 얘기를 한다면 캐나다랑 미국은 사실 물론 원주민들이 거주하던 지역이지만 그런 유럽인들이 정착을 하면서 원주민들이 거의 없어졌죠. 따라서 지금 현재 거주하는 사람은 대부분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아시아 등에서 이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문화라기보다는 이런 이주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주민들에 의한 새로운 문화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문화에 대한 게 너무 익숙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민의 나라라는 별명도 있고요.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에는 민족 전시장이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인종들과 민족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북아메리카 지역은 굉장히 다양한 문화들이 혼합해서 섞여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꾸로 교실 최대한 빨리 설명한다고 했는데 내용이 좀 길어졌네요. 아무튼 잘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끝. 신줄 알았지? 끝 아니고요. 66쪽에 북극권 해야 돼요. 북극권. 무술 이름 아니라 그랬습니다. 66쪽 북극권. 자, 북극 지역은 어떤 육지가 아니에요. 육지가 아니고 북극해의 한 지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북극권에 어떤 뭐 대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근처에 있는 그런 여러 섬들이라든지 그린란드 같은 나라들을 포함해서 북극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쪽은 당연히 1년 내내 얼음과 눈으로 둘러싸여 있죠. 눈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북극해의 한 지점일 뿐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북극권의 여름은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는 백야 현상이 나타나곤 합니다.